주주총회 내용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제 저희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는 위플트 프로젝트가 최근에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기업의 꿈이겠지만 AI 기반 생활체육 플랫폼을 우리 자체 서비스로 만들어서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고려청대를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어보고 깨고 만들어보고 깨고 이런 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큰 변화가 있었고요. 우리 CTO이신 박찬 상무님께서 지금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좀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서 이상. 예. 그럼 저 어색하게 앉아서 말씀드리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안녕하세요. 현재 초록소프트의 기술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팀명이 좀 변경이 됐는데 개발 컨설팅 팀의 팀장으로 견임하고 있는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초록소프트 입사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위플2라는 어떤 저희의 서비스를 리뉴얼하고 더 좋게 만드는 어떤 중책을 맡아가지고 약간은 이제 책임감이 있었고 그렇지만 뭐 재밌게 3개월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 이 주주총회라는 자리를 빌어서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플2는 저희가 슬로건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혹시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슬로건이 AI가 만들었을까요?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2번인데 2번 같은데.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저희 AI를 통해서 저희 위플트의 어떤 대략적인 개요부터 저희 서비스를 소개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슬로건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저희 기획팀 쪽에서 만들어 놓은 슬로건인데 이게 극명하게 좀 틀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에 있는 슬로건은 조금 인간적인 것 같고 아래에 있는 어떤 슬로건은 조금 말 그대로 기계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저희 위플트의 어떻게 보면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플 자체는 지금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하고 사업 전략을 짰을 때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두고 기획을 했습니다. 첫째는 스포츠라는 어떤 컨텐츠, 그리고 플러스 SNS, 그리고 거기에 우리 기술 기반인 AI 서비스를 접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이걸 융합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좋은 서비스로서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컨텐츠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 초록소프트 내에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팀이나 그리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리소스가 제가 생각하기엔 없다는 판단 하에 기본적으로 스포츠라는 어떤 프로 경기를 가지고 저희가 SNS라는 어떤 기능 그리고 플러스 AI라는 어떤 저희 초록소프트의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어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위플2는 제가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스포츠 SNS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스포츠 관련된 어떤 커뮤니티, 그다음에 AI 경기 예측하는 부분, 사용자 승부 예측 투표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좀 나눠놨고 향후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뉴스나 그다음에 해설,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해서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사용자가 모여질 때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전 버전의 위플2에 있는 기능들을 좀 첨가를 해서 기능을 확장시켜 가지고 보다 사용자들이 스포츠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미프트는 지금 오픈 일정이 지금 현재 3월 지금 26일인가요? 27일 27일 됐는데 오픈 일정이 아래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일 정도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부 테스트 시작을 해가지고 5월 6일 날 내부 테스트를 끝내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그 3회 및 클로즈 베타를 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오픈 베타를 할 예정입니다. 위플2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하루에 일단은 KBO 경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5경기를 입력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컨텐츠를 관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댓글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 결과 작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동으로 좀 운영을 할 생각이고 그 수동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기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벤트 추첨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일단 시연을 한번 그 말보다는 보시는 게 어떻게 와닿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시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로그인. 기존의 미플2랑은 많이 틀리실 거예요. 이 화면 처음 보시는 분 많지 않으십니까? 다 보셨나? 처음입니다.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미플2는 사실 기능적으로 너무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많다. 거의 맥시멀리스트가 만든 어떤 느낌으로 지금 미플2 자체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저희가 그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플2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능들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시장에 어프로치 할 때 그런 기능들을 유저들한테 준다고 하면 유저들이 더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원하는 어떤 사용자들의 어떤 유저들의 어떤 행동 반경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그런 기능들을 준다는 것 자체가 보다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보다는 더 악한 부분으로 다가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모든 기능들을 다 삭제를 하고요. 중요한 기능만 남겨놓고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일단은 위프트 자체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스포츠 프로 스포츠 경기 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보이게 되고 하나의 경기들마다 저희가 수동으로 지금 입력하고 있는데 나중 가서는 자동으로 경기들을 끌어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고 사용자들이 보다 그 경기에 대해서 탐색이 쉽게끔 필터 기능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필터의 기능 통해 가지고 그 기능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59번이라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 필터 기능들이 다 삭제됐을 때 다시 저희 원 리스트 기능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너 광고에 저희가 이 경기 상세에 들어가면 상세에 관련된 경기에 관련된 실제 어떤 경기 팀 전적부터 유저평 그다음에 전문가 댓글과 평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로그인 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보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 사용자들이 쓴 댓글과 팔로잉한 어떤 사람의 팔로워 수와 팔로잉 수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 사람이 활동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투표를 하거나 경기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거나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예측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이 만약에 정답일 경우 레벨업이 되면서 포인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현재 오늘 저희가 이제 관람하게 되는 그 삼성과 LG 트윈스 경기에 대한 경기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유저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 5대3으로 해가지고 LG 트윈스를 5점, 삼성을 3점으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했을 때 바로 투표한 사람들의 점수와 이게 그 점수가 보여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확률인데요. 확률이 아니고 퍼센테이지인데 투표한 사람의 그 5대3 그 점수를 해가지고 투표한 어떤 사람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더 재투표했을 때는 이 점수를 더 붙여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해서 바로바로 계산이 나오고 그 위에 보시면 AI 예측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지금은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아직 미개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 80% 정도 개발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오픈 베타 할 때 해가지고 런칭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 AI 예측과 유저 투표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보다 콘텐츠들이 풍성하게 좀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기능을 집어넣고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유저평에 그 사용자들이 이 경기에 대한 어떤 평들을 이런 식으로 쭉쭉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 투표 그 게시글 내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남겨줄 때 이미지를 런칭을 해서 뭐가 하게 되면 이제 바로 기능적으로는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기능들은 다 시점과 예실 바로 이제 수정되고 딱 해서 그리고 저희 내 이제 투표 같은 기능들은 이제 바로바로 여기서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바로 생성시키는 기능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경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 평과 어떻게 보면 이런 예측을 이 화면에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레벨업이 되면 지금은 그 이 기능이 지금 이미 좀 빠져 있는데요. 레벨업이 되면 전문가 레벨로 승급돼 가지고 전문가 댓글이나 경기 평이 이 탭에 보여지게 됩니다. 하고 이제 팀 전적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팀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팀에 대한 모든 경기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팀 페이지 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좀 확장을 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팀 커뮤니티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KBO의 팬들이 저희 쪽이 그 위플트에 접근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서 이런 식의 이제 자신들의 만의 어떤 팀들을 응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팀을 등록할 수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향후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유저를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능 심플한 기능들을 먼저 런칭을 하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그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확장할 생각입니다. 또 이런 배너 광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그 운영자 그 어드민 페이지에서 핸들링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거의 한 1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주요 기능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드렸고, 향후에 이제 김세용 전무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부분들, 팀 커뮤니티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이스 캠프라는 것이 있어요. 그 김세용 전무님 아시는데 그 기능을 좀 쉽거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부분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기존 위플트에 아까 이제 박단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능을 많이 부여는 되어 있어요. 테스트도 구축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축구, 농구, 핸드볼 같은 그런 구격하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줄넘기, 계단 오르기, 저 맨날 하는 오락실 농구 같은 이제 그런 넓은 의미의 스포츠도 이 위플트에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서로 모아주고 뭐 대회도 열고 같은 동호회도 만들고 그런 말 그대로 생활체육 플랫폼을 저희가 지향을 하는데, 저희 해보니까 그런 기능을 처음부터 이렇게 내세우면 사람들 모으기가 좀 쉽지 않고 사람들도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그런 기능을 잠깐 뒤로 숨기고, 야구 좋아하니까 축구 좋아하니까 같이 배팅도 하고 돈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좀 장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을 순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위플트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우리 위플트가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젊은 애들이 햇볕 좀 쐬러 밖에 좀 나오고, 축구 못 하더라도 친구랑 같이 손잡고 중학교 운동장 가서 승부차기 놀이라도 하든지 그런 걸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위플트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걸 하겠다는 거고요.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총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 그 정양근 주주님, 용영욱 주주님, 박선원 주주님, 조원영 주주님, 정한진 주주님, 그리고 김상주 주주님 주주총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6분은 과거에 받으신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초록숲의 지분을 갖고 계시는 주주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주주님들한테 자료를 양육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오늘 주총 직후에 이제 모두 스톡옵션을 전부 다 받으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주가 되실 분들이에요. 현재 주주이신 분들과 예비 주주이신 분들 앞에서 제가 회사의 대표로서 대리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귀한 외국인을 이제 모셨는데 우리 조욱재 간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2015년 8월 아니다. 회사는 그때 맞죠. 2015년 8월에 만들 때 그때 우리 정영근 주주님 계셨는데 그때부터 저희 회사 감사로서 무신양면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쁘신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요런 순서로 그냥 쭉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주님들 중간중간에 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도 좀 들어주시고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의견도 주시고요. 자, 이 순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저희가 뭐 재무제표가 이미 나왔고요.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작년 매출이 저희가 8억 7,500, 쉽게 얘기해서 9억입니다. 작년 매출이. 그래서 저희가 AI 컨설팅 프로젝트, 쉽게 말씀드리면 AI 외주 개발일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9억의 매출을 작년에 실현했고, 다만 이 중에서 우리가 삼성물산 AI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요 4억이 작년 12월 작년 4분기 매출로 인식됐어야 되는데 그쪽 사정으로 좀 늦어지면서
실제로는 올해 1월달 매출, 올해 1분기 매출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에는 요게 빠지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뜨겠지만 사실상 매출은 작년 이것이 맞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매출 목표는 20억입니다. 20억이에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만 봐서는 이걸 한참 초과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학점 백반에 유력한 후보들만 적어보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잔금 1억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후속 프로젝트를 우리 보고 제안을 하라고 한 상황이고 이것도 그냥 같은 금액이라고 보면 5억. 근데 우리 욕심 많으신 김선 전문님은 10억으로 부르신다고 하신다는데 하여튼 뭐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데 리미테크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우리한테 첫 번째 일을 줬고 두 번째 일을 줬고 세 번째 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재방문을 하는 네? 그죠? 그래서 그쪽 프로젝트가 앞에 거보다 더 큰 프로젝트라서 사실 그렇게 보면 한 20억까지 될 것 같은데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방 프로젝트를 LIG랑 같이 LIG 시스템즈 뭐 이런 데랑 같이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마무리가 사실상 됐고 여기 이제 상반기 중에 이런 잔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한테 이제 의뢰받은 POC가 요런 게 있는데 사실 여기 적지 않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 3개 팀으로부터 우리의 일을 의뢰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적은 거고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더 큰 팀이에요. 그래서 그건 더 많을 것 같은데 요것만 더해도 18억이에요. 근데 지금 요거는 뺀 겁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잡힌 18억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자칫 이 매출이 너무 오버해서 이게 40억, 50억이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20억 정도 매출이면 회사가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 급여 정상적으로 다 드리고 이게 막 50억, 100억이 돼버리면 앞에서 발표한 리프트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회사 미래에는 리프트에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신적 에너지 면에서 리프트에 충분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올해 연말 가보니까 이게 95냐. 정작 리프트 진도가 안 나가서 이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를 20억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20억까지가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프로젝트를 무리해서 수주하지 않겠다. 나쁜 조건으로 수주하지 않고 우리 회사 자체가 지난 8년 8개월 동안 AI랑 관련 없는 프로젝트는 절대로 안 했어요. 기술적으로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그 기조를 당연히 유지할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왜 강조해서 드리냐면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막 줄어서 애먹는 거 결정적인 이유를 나는 1980년대 산하 제한을 한 것 때문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 70년에 산하 제한 정책 할만했어요. 인구가 폭발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1980년이 되면 여전히 인구가 폭발하고 있었지만 우리도 이제 조만간에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뻘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 1980년에 쓸데없이 하나하나 잘 키우자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 이렇게 부억에서 20억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너무 이제 매출에 꽂혀버리면 우리가 미래를 잃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는 두 개의 큰 정부 R&D도 하고 뭐 소소한 것도 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지원금이 7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이 돈하고 이 돈으로 회사가 돌았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온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겠죠. 그런데 올해는 일단 확정된 건 3억 1,5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있냐면 저희 스마트홈 과제라고 작년 올해 2년차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년차 예산이에요 이게. 근데 그 스마트홈 과제가 사실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작년에 2개만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컨소시엄.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대기업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 대기업이 이 돈이 없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대기업에도 신사업을 하는 팀들이 있잖아. 걔들이 실적이 필요한 거야. 자기가 그 회사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대기업이 이런 데 안 들어오는데 요즘엔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컨소시엄하고 우리가 포함된 컨소시엄 2개가 이 과제를 땄는데 1차년에서 2차년 넘어가면서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2차년도 사업 예산을 걔들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2차년도는 우리만 받는다. 근데 이제 정부 R&D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통 연차 평가로 해서 날려버리는 게 잘 없는데 이제 현대건설에서 지금 날라갔어. 저 금액이 3억 1,450만 원이고요. 그 평가 우수 받은 얘기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평가 우수 받았다. 박수 한번. 아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아 이게 너무 매출이 많아서 걱정인 상황도 있고 하고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정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기조를 올해는 추가적인 R&D 수준을 안 하겠다라고 제가 선언해서 체감하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우리가 정부 R&D가 이제 제한서를 한 장도 안 썼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업력이 이제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보다 좀 어린 회사들한테 기회를 넘길 때도 됐고 우리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렇다 다음. 그리고 이제 특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가 돈을 아끼지 않는 거는 크게 두 개예요. 뭐 급여라든지 복리후생 이런 거. 저희도 뭐 사무실도 좀 넓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 뭐 먹는 문제 난 잘 먹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허예요. 특허 출원 이런 데도 돈을 아끼지 않는데 이 두 가지 빼고는 사장의 기조는 웬만하면 돈을 쓰지 말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인데 저희가 지금 분야가 저희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유동인구 데이터를 AI로 뭐 부서가 이런 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출원이 많았고요. 하나는 대응 중단됐지만 우리 감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중에 무려 10개가 등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 쪽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라이센스 사업을 하려고 기술적인 어떤 축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쪽이 현재 우리 회사의 도메인인 거가 분명한데 이쪽은 8건 특허 출원해서 4건은 심사를 받고 있고 4건은 등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CMS 프로젝트 그러니까 일본 고객으로부터 전 세계 암호화폐 밸류를 AI로 평가하는 그런 플랫폼 제작을 의뢰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특허도 좀 출원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다양한 AI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면서 13건의 출원이 있었고 그 중에 2건은 등록이 갔습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이름으로 상표를 받은 바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포핀이 요목조목의 스포머스니 이런 거는 좀 상표를 저희가 중단했는데 왜 중단했냐면 예를 들어서 스포머스가 위플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 위플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 위플트, 한국어 위플트가 이제 베리에이션을 좀 줘서 총 6건이 심사 중에 있다. 우리 직접 따서 이렇습니다. 자, 다음. 지금 몇 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조직 개편이 있었죠. 그래서 인사협의체가 지금 한 분의 전문인과 2분의 상무님으로 인사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각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속한 임원분한테 인사적인 고충을 얘기해 주시면 이제 그게 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가 C레벨입니다. C레벨이고 이렇게 시일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전략 좀 나이브하게 적었어요. 있어 보이는 말 다 빼고. 이거 뭡니까 이거? 예산도 누가 이거? 리슨 알가. 우리는 저희 회사는 이제 좀 좋은 영화 나오면 다 평에 없이 다 우리 다 봤잖아요. 지금 봤죠? 프레멘. 아라키스 행성 그 극악무도한 그 막 덥기도 하고 모래도 물도 없고 막 거기서 우리 회사가 이제 프레멘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유치 없이도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프레멘으로 살아왔어요. 저희 회사가 투자 한 푼 안 받고 우리가 쓸 돈 우리가 어쨌든 벌어왔잖아요. 이거를 더 확실하게 강화하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년간의 추세를 보니까 특히 지난 2, 3년간의 변화가 뭐냐면 중견기업 정도 또는 중소기업 정도 되는 회사가 자기들 예산으로 AI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것이 점점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3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 회사들이 돈을 좀 더 써서 뭐 초거대 AI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프트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대기업, 공공기업 이런 데 고객으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8년 전에 삼성물산 나오자마자 제가 삼성물산 정보전략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많이 주려고 했는데 제가 다 고사했어요. 준비되면 연락하겠다. 그 연락을 한 게 작년 가을. 우리가 이제 오비 출신으로서 특혜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완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해냈고 이런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물산 프로젝트를 첫 번째 걸 잘 끝냈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우리 김세현 정무님이야 모든 분들 하시부터 해냈고요. 여기가 망할 일은 없잖아. 네? 삼성물산이.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라는 곳도 제가 8년을 영업을 해서 드디어 이제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요새 일본이 경기가 좋아요. 일본이 화랑입니다. 일본이. 네? 그래서 일본 기업, 그래서 대기업과 공공기업과 일본 기업이라는 상당한 좋은 포트폴리오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국방 분야의 AI 프로젝트에 진출하려고 제가 대학 다닐 때 ROTC 할 때 훈육관님이셨던 우리 최규상 팀장님이 합류하셨습니다. AI 연구소 국방 AI 사업팀장으로서 합류를 하셨고요. 국방 분야는 뚫기가 진짜 힘듭니다. 근데 하지만 한번 뚫으면 또 상당히 안정적인 소유관이 있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일본기업, 국방 분야 이런 뭐 진짜 20세기 초반 미국 대공황이라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사업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식의 AI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돈도 벌고 무엇보다도 AI 기술을 저희가 이제 축적을 계속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능력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초록숲대 미래관리 앞에서 발표하신 위플트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플트 보시면 위플트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발전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은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게 따라해버릴 거라고. 그때 우리가 진입장벽을 칠 수 있는 수단이 AI. 그러니까 우리가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위플트에 AI라는 기술을 막 더덕더덕 붙이자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AI라는 무기가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런 후발 플랫폼 업체들 우리 서비스 따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진입장벽을 칠 수 있는 특허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적인 부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세 번째는 앞에 소개해 주신 그 위플트는 투자 유치 없이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런 어떤 선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내년 초에는 이 위플트를 가지고 투자 유치를 시도할 텐데 진지하게 이런 뜻입니다. 투자 유치를 안 해도 우리가 위플트를 사업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 유치 안 하고 하면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투자를 유치하면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유치가 안 되면 위플트가 사업화가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유치가 되든 안 되든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위플트에 계속 투자하고 사용자를 모으고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입소문이 나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힘으로 프레멘 정신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고 다만 그 와중에 투자까지 받게 되면 더 빨라지는 더 높이 갈 수 있는 이제 그게 목적이 돼야 되겠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벌어질 일을 그냥 순서대로 한번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얘기지만 매출 20억은 넘어가요. 근데 너무 여기에 꽂히면 안 된다. 이걸 너무 추가하면 위플트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밸런스를 20억, 뭐 맥스도 30억, 이게 50억, 70억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원 충원은 연말까지 개발 컨설팅팀 AI 개발 파트에 한 명만 충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올해 실물 경제가 엄청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모래 폭풍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존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리는 것보다는.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웃기는 게 IMF 직후에 큰 벤처가 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후에 또 IT 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불황이 오면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내실 없고 뭐 그런 회사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내실 있는 회사들이 살아남죠. 걔들한테 기회가 몰리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에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남으면 이제 좀 어중이 떠중이 AI를 내세운해서는 없어질 테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걸 저는 내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기존 우량 고객 삼성물산, 이민테크, 한국도로공사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거 속된 말로 빨대를 더 세게 꽂자는 거죠. 이미 꽂혀 있는데 손간을 개선하자. 그래서 올해는 신규 고객 발굴보다는 우리 회사 찾아오겠다는데 안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가 기존 고객하고 관계를 더 강화하고. 근데 이거의 근간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삼성물산이 후속 프로젝트를 제안하라고 의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 거의 임원을 만나게 됐는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우리가 일을 잘했으니까. 그렇죠? 막 내가 막 술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고 있는 일을 꼼꼼하게 잘하면 이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국방 분야 AI 프로젝트 진출하겠다. 다만 올해 안에는 내 가시적인 목표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내년, 내후년 길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단기간에 가시적인 목표를 추구하면 무리수를 주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없고요. 지금 우리 이제 국방 AI 사업팀이 차명근 상무님 이끄는 연구소 안으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론 쪽으로도 지금 특허 출원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의 가치가 되게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해서 제가 해병대 있을 때 모시던 대대장님이 이제 준장으로 예편하셨는데 하나 디펜스 임원으로 계시고 하여튼 인맥은 있어요. 근데 있는데 항상 그렇다. 우리가 뭐가 준비된 게 있어야 그분들도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 그다음에 마지막 위플트 사업화를 계속하고 개발 지속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사용자의 열렬한 반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하고 이런 다음. 그런데 쭉 가서 이제 내년 초에 되면은 우리가 2월 말에 우리 항상 하듯이 승진 대상인 본인들이 우리 회사의 특유의 제도잖아요. 내가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고 나 승진할 준비 됐다 그러면 승진을 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연차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까지 반영해서 내년 3월 초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할 거고 요때 조직 개편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20명을 조직 개편할 때 한 80명이든 이렇게 좀 넓게 잡고 충원해야 될 인재 스펙과 직무에 대해서 해당 임원분들하고 팀장, 파트장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디파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내년 초에 위플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초록 소프트 자체가 AI 프로젝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 증거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할 거고요. 내년 주총 때는 이제 이 내용에서 주주들한테도 승인을 받아야 될 거고 투자 유치가 될 때 이 7번에 따라서 인재 충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특히 그 토스 같은 회사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회사 가치를 키우려고 그냥 필요도 없는 개발자들을 막 많이 뽑아서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하는 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고스펙 개발자가 200명이다. 우리 회사는 고스펙 개발자가 300명. 야, 니네가 이겼다. 우리 초등학교 때 나 딱지가 500장이나 하듯이. 근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요걸 아주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우리 헤드헌터도 좀 쓰고 해서 거기에 딱 맞는 사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원하는 데 가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3층 양쪽 을 쓰고 있고 여기 이렇게 3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내년 5월 말에 계약이 종료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도 받고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영업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내년 6월에 더 좋은 엘도라도로 가자. 비전. 자, 다음 네 페이지 나가요. 주주총회 안건. 진지하게. 첫 번째 안건은 우리 조국자 감사님이 올 이제 임기가 2024년 3월 말까지이신데 3년만 더 열림을 좀 부탁을 좀. 네.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첫 번째 안건 가결됐습니다. 박수. 두 번째, 제가 이제
이제 등기상으로는 올해 3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등기 대표이사인데 저도 요 감사님하고 이제 사이클을 맞춰서 3년만 더 해먹으려고 하는데 주주님도 어떻게 좀 표정이 좀 동의하시면 손 좀.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약간 후순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3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말은 2027년 그때 가서 또 3년 연임을 한 번 더 하면 2030년 3월 말까지잖아요. 그게 내가 5,000번을 얘기한 2030년. 제가 2030년 3월 말까지 대표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2030년부터는 사장이 뭐 금전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나 막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궤도에 오른 회사를 만들어 놓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가 있죠. 나는 성악을 했는데 40대 중반에 갑자기 아버지 회사를 물려먹거나 나는 건축 설계사 사무소에 있는데 갑자기 40대 아버지 회사를 물려먹거나 그런 거. 그럼 내막을 모르면 야 너 다이아몬드 습도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아버님이 그 중견기업 사장이신데 아버지 명의의 대출이 3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이 올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전문 경영이 300억을 떠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들이 너는 사업하지 말아라. 사업 너무 힘드니까. 너 성악을 해라. 너는 설계사무소를 해라 하다가 전문 경영인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다 보니까 아들이 그 300억을 떠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에 서로 초록소프트 대표이사가 되고 싶은 상황을 내가 6년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적으로도 튼튼하고 대표이사가 사실상 연금을 쓰지 않은 회사 돌아가고 이런 걸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6년 뒤에 저 다음에 대표가 됐으면 욕심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MBA도 막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됐고요. 세 번째 안건은 뭐냐면 저희 회사가 회사 정관에 이런 내용을 넣었었어요. 근데 정관에 넣을 의도는 뭐냐면 사장이 바뀌더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먼저 입사하신 분들이 더 많이 희생하신 게 분명하거든요. 회사가 더 갖춰지지도 않았고 리스크도 컸고 그분들한테 매년 주총 때 반복적으로 더 많은 주식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계속하기 좀 힘들어졌다. 사유는 뭐냐면 상법에 의하면 발행하는 스톡옵션이 총 발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 스톡옵션을 들이다 보니까 거의 임기에 거의 다 도달했고 인원이 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정관에서 삭제하는 안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은 4번 안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은 현재 여러분들 직급에 비례해서 스톡옵션 이번에 이제 드리는 걸 하긴 하겠다. 근데 우선 이 세 번째 안건 요 제도를 이제 여기까지만 시행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주님들의 어떤 동의하시는지.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스톡옵션 발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영상은 내가 비공개로 올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총 내용 무조건 공개로 올렸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4월 내년까지 볼 필요도 없고 올해 4월 이후에 들어오는 분들은 스톡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올해 4월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충분한 어떤 급여나 처우로 그분들한테 동급을 하겠다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회사를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연봉을 주고 어떤 복리후생적인 준비를 해서 인재를 모으는 그런 회사로 갈 것이고 그때 연봉 테이블과 그때 복리후생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공개로 올리면은 이제 다음 달 위에 입사하는 분들 왜 나는 스톡옵션 안 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공개를 못 올리고 어쨌든 그간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한 거다. 자, 이거 있으신 분. 예.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 이해하고 가결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그 경영지원 파트장이
법무사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대안은 없애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대안은 이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안건인데 사실상 마지막으로 직급별 스톡옵션을 이번에 발행을 하겠다. 발행이라는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급이 연구원인 분들한테 200주의 스톡옵션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도 크고, 그렇죠? 고민도 더 많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고, 회사장 어쨌든 기여도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보다 선임연구원 또 책임연구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해봤고 개발적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같은 직급인 경우에는 같습니다. 차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용석 선임하고 예민 선임이 둘 다 선임이니까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누적해서 받은 스톡옵션의 총합이 이번에 드리려고 하는 직급별 스톡옵션을 이미 초과하시는 분들,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은 그동안 누적해서 받은 것이 이거보다 이미 한참 많기도 하고 약간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동안 받으신 공고를 당연히 인정하니까 이제 더 지급하지는 않고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에 미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런 거죠. 미달하신 분들한테 직급별 스톡옵션을 다 드리면 이게 또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구원한테 200주를 주기로 했는데 어떤 연구원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190주야. 근데 거기다 200주를 주면 390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210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차익만큼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스톡옵션은 100주인데 본인 직급에 따라서 이번에 받는 기준이 400주야. 그럼 400에서 100 빼면 300이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직급에 비례해서 스톡옵션을 주는 원칙도 지켜지면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이번에 기준이 되는 직급별 스톡옵션보다 더 많은 스톡옵션을 갖는 그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지 않는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지급하는 스톡옵션이 사실상 마지막 스톡옵션이에요. 주주님들 동의하시는지?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400주, 300주가 연구원기에 하면은 차이가 어쨌든 소폭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일한 만큼의 연도별로 일한 만큼의 차이는 감소된 게 아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이 앞쪽에 계신 분들의 얘기인데 이분들이 오래 근무한 거는 사실 그 기준선을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 요 근래 입사하신 분들은 같은 직급이라면 차이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져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초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직급별 스톡옵션이 이미 다 초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책임연구원인데 최근에 입사한 책임연구원이 있으면 본인의 누적 스톡옵션이 그 책임연구원이 훨씬 많아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그 원칙은 지키고 근데 방금 말한 건 뭐냐면 이 책임연구원 둘이 이분은 이번 달에 입사한 책임연구원이고 이분은 뭐 1년 전 정도에 입사한 책임연구원인데 근데 비슷하면 그게 좀 안 맞지 않나?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받은 게 기준이 되는 직급별 스톡옵션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런 효과를 본 건데 초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게 빵 주거나 뭐 100 주거나 200 주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먼저 더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때는 너무 복잡해서 요 근처에 온 분들은 다 직급별로 다 통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직급이 같은데 스톡옵션이 또 다르면 이것도 또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같은 직급이면 그래도 책임의 수준도 같다고 본다. 그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설명은 충분히 했고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우리 정영근 주주님은 일단 네모라고
치고 뭐 반대는 옥수식을 치고 하면 어떻게 50을 넘어가니까. 네, 그죠? 네, 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행정적인 절차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24년도 3월 3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러니까 휴직이나 아니면 퇴직 없이 2년 만근을 하셔야지 이제 스톡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게 상법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톡 옵션을 실행을 하셔서 주식으로 변환하는 것은 26년도 4월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스톡옵션의 권리를 받으신 거고 행사할 수 있는 건 2년 뒤에요. 그럼 그 2년간 근속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정도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액면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드잖아요. 예전에 다한카 거고 스톡옵션 때 욕을 먹은 게 얘네가 주당 12만 원인가 뭐 줬어. 근데 얘네가 그 당시 공모가가 12만 원보다 낮았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막을 모르면 스톡옵션 받아서 돈 벌었다 생각하는데 지금 다음 카카오 주가가 뭐 4만 원, 5만 원 거든요. 그러니까 행사한 것보다 낮아서 그래서 우리가 스톡옵션의 액면가로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아셔야 될 텐데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법에 의하면은 액면가와 가장 최근에 투자받은 주당 가치보다 높은 걸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3월에 주당 뭐 계산하기 편하게 주당 1,000원, 만 원으로 투자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 우리 회사 액면가 1,000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스톡옵션을 주당 1,000원을 좀 제가 배임으로 걸려요. 회사의 시장 가치가 주당 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회사의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해버린 거라서 배임으로 걸려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액면가로 드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는 가격도 가장 우호적으로 한 거고 발행하는 주식도 상법에서 제한한 10% 맥스로 꽉 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죠. 다음. 잠깐만. 앞에.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스톡옵션에 대해서 두 가지 당부에 말씀드리는데 첫째 개인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스톡옵션을 고려하시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이게 현금화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뭐 재테크를 하신 거를 집을 잡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만 회사가 훗날 아주 잘 됐을 때 회사만 잘 되고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상이 가는 상황을 만들려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의미가 사실 더 큰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6분 이미 주주고 다른 분들 주주가 되시겠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일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육군의 꽃은 사단장이라고 생각하고 해군의 꽃은 함장이고 공군의 꽃은 파일럿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기업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도 직장생활 10년 해봤지만 월급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누구나 한번 해봐야 되고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은퇴하기 전에 자기만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해볼 만한 일이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사회도 발전시키고 고용도 창출시키고 이런 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주주가 곧 되고 이미 됐고 주주로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타산지수로 삼는 거죠. 정영근 주주가 나를 보면서 내가 혼자 회사 차릴 때 나 좀 다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다른 분들 마찬가지고 좀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MBA를 보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제 2페이지 남았어. 자, 자, 좋은 얘기 합시다. 좋은 얘기. 자, 뭐냐? 이거 그냥 선언이에요. 이거는 안건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항상 선보상을 하고 후 성과 달성을 해왔다. 회사의 기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말 재무제표를 봐서 우리 회사 실적이 좋으니까 급여 테이블 이상 이렇게 한 적이 없고 항상 선행적으로 1년 전에 급여 테이블 기준선이에요. 실제 이렇게 되면 인상폭 훨씬 큽니다. 4% 인상했다고 1년 전에 먼저 선언하고 이 올라간 급여 테이블에 맞출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어이 맞춰냈다. 이거를 지금 2018년부터 했으니까 6년째 해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여건이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회사 여건이 좋아지면 급여 인상해주겠다. 안 하겠다는 소리야. 내가 돈을 벌면 기부하겠다. 안 하겠다는 소리죠. 나 시간 남으면 운동하겠다. 안 하겠다는 소리죠. 반대를 해야 되지.
급여를 올려주고 그 여건에 맞게 다 기를성을 맞추고 일단 기부부터 해놓고 돈이 비니까 벌어야지. 그 다음에 운동부터 하고 시간을 쪼개는 거.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올해인데 다음 달 총선에 엄청난 실명경제 불황이 예상되는 극악무도한 시점이다. 제가 뭐 하여튼 이런 쪽에 있는 애들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덮어두고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정책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선거 직후에는 그런 게 다 오픈될 거기 때문에 건설업도 그렇고 뭐 저축은행도 그렇고 IMF보다 심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마무시한데 하지만 우리는 그 아라케스 프라이빗 조기의 근성으로 올해도 급여 테이블 기준선 3% 인상을 미리 선언하겠다. 이거 선언한 거죠. 박수! 급여 3% 인상! 자,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게 2018년에 급여 테이블. 그러니까 연구 1년차가 이렇고 2년차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래서 매년 3월 1일 날 3%씩 올렸어요. 그 기준선을 올렸다는 소리는 연구 1년차의 연봉이 3%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원 같은 경우 연차가 오르면 5%씩 오르고 선임은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은 선임연구원 승진하면 10% 정도 오릅니다. 상위직급 승진할 때는 뭐 8%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원 1년차가 내년에 2년차가 될 텐데 기준선이 3% 올랐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4% 플러스 급여가 8% 올라. 그리고 제가 이때 정신이 좀 혼미해가지고 되게 후회하고 있는데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가 15% 얘기하시고 이때 추가로 그러니까 2021년 3월에 급여 탭을 기준선 4% 인상한 걸 내가 망각하고 2021년 6월에 추가로 11.4% 더 올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던 작년 급여 테이블이에요. 해가 바뀌었죠? 이렇게 이번 3월부터 이걸로 적용됩니다. 지금 막 자기 시선이 가는 데가 다 다르죠, 지금? 근데 내년 3월에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원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사분의 연봉 6,500, 상무급은 8,250, 전무급 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억대 연봉이 가능하다. 그렇죠? 억대 연봉이면 생각보다 되게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이거예요. 2018년 3월달에 연구원 2년차로 들어온 분이 연구원 4년차 때 제때 이제 승진하고 선임형 제때 승진했으면 요때 들어오신 분이 지금 내년에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봉 2,300분이 지금 4,800이 돼요. 그러면 102%. 그러니까 지난 6년간 본인 연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은 이거를 우리는 투자 안 받고 해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받아서 이렇게 한 거면 투자가 끊길 때는 후속 투자가 안 될 때 이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걸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가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는 급여 팁이고 장기적으로는 스톡옵션 회사가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거를 분명히 말로만이 아니라 해놨고 앞에 우리는 우리 회사의 기조는 항상 이거다. 회사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 거 없다.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양측만 쓰다가 여기 사무실 이사 나가서 계약한 거야 그냥. 이 원칙에 따라. 근데 통장장부가 있어서 계약한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보내고 우리가 뭐 사무실도 넓게 쓰고 막 여러 가지 도입하고 하는 것도 항상 이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들면 나 포함해서 다 열심히 하면 또 거기 맞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스타트업 다니는 회사들 중에 급여 인상을 선언한 회사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지난 8년 8개월 동안 레이오프를 한 적이 없어요. 레이오프가 뭐냐면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람을 내보내거나 나가는 상을 조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문제를 푼 적이 없어요. 그건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가 어려울 때 오히려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거고 불황이 온다 그러면 급여를 늘려서 더 열심히 일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시간 2분 추가됩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또 주주총회 마치겠습니다.